안녕하십니까, 경매살관 박영춘입니다. 오늘 할 것은 요겁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50가지 총정리 1편이거든요. 한 5편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5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안 보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경매 고수 공인중개사 필수 시청이라고 했거든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 보시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바로 문제를 낼 거예요. 두 문제를 낼 건데,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시면 여러분들은 대항력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못 벌어요. 제가 문제 내는 거 두 개가 여러분들한테 1억을 벌 수도 있고 2억을 벌어주게 할 수도 있어요. 제 강의는 사실은 이제 구독자가 많지 않으니까 지금 딱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원래는 이게 188만원입니다. 188만원인데 조만간, 현재는 지금 159만원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1월달까지 이제 2월달 안에 멈출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다시 188만원으로 환원할 건데, 워낙 이제 명절도 끝나고 워낙 또 불경기고 하니까 제가 좀 일시적으로 159만원을 올렸어요. 내렸어요. 이게 조만간에 일주일 후가 될지 열흘 후가 될지 몰라요 저도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188만원으로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구매했던 분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일단 188만원 다시 환원할 거고요. 자, 그럼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797강 임차인 대항력 50여 가지 유형 총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임차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제가 쭉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볼까요? 첫 시간이니까 반드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점유 계정으로 매매 시 대항력, 임차인이 건물 매수 시 대항력, 이제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매수했을 때 대항력, 그 다음에 임차인이 건물 매수 시 임차보증금이 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대항력. 좀 어렵죠 말이 여러분. 제가 이것은 조금 이따 바로 문제를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후 동의로수에 바로 또 존입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항력 인정되냐 안 되냐. 요것은 제가 1년 전에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공개를 한 거죠.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변호사부터 해서 다 변호사님들부터 해서 다 따라해요. 경매를 강의한다는 사람들 치고 제 강의 보고 요거 안 따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따라합니다. 제가 또 조만간에 오늘 요 강의를 하면 또 다 따라할 거예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알지만 중요한 건 제가 교재 구입자 빼놓고는 공개를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판례를 제가 가렸죠. 이렇게요. 판례를 이렇게 가렸습니다. 이렇게. 왜? 또 따라하니까. 제가 물론 판례 가렸다고 해서 어떻게든 간에 찾아요. 어떻게든 간에 찾아서 사람들이 또 강의를 해. 응?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제가 사실 대한민국 최초로 강의한 거예요.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 제가 690강에서 강의했습니다. 1년 전에요. 1년 전에 한 8개월 됐겠네.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물건. 이건 다 아시죠? 그죠? 건물주가 바뀌었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 경매 진행 중 임차인은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임차인 본인이 경매 신청한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나? 지분경매와 임차인. 지분경매와 임차인은 제가 717강에서 말했듯이 요거 그린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안에 다 있습니다. 7개 안에 그림 안에 다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분경매와 임차인. 그죠? 지분인 물건에, 지분인 아파트에, 지분인 빌라에 거기에 임차인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지분이 2명일 때도 있고 3명일 때도 있고 4명일 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과반수 지분권자하고 계약할 수도 있고 소수 지분권자하고 계약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막연히 그냥 뭉텅을 생각하는데 경매 잘못 받으면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경매에서 1년에 사라지는 사람들이요 80%예요 여러분. 80%. 낙찰 하나 잘못 받고 4, 5년 끙끙 앓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4, 5년 후에 쓱 기어 나와요. 기어 나온다는 말이 좀 그런데 4, 5년에 또 쓱 이제 머리 또 손들고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당했다가 경매 죽어도 아니 진짜 경매 하지 마. 주식하지 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보증금 미상의 임차인. 요것은 제가 아래에서 10개의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보증금 미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전입일자는 있어. 그죠? 전입일자는 있는데
확정일자도 없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도 안 했어. 전입일은 있는데 그죠?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 이런 임차인 물건이 대박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물건 유형을 제가 사례를 들어서 11가지를 만들어 10가지인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다 있다고.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 사람이 가장 임차인이다 그러면 대박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임차 보증금을 2억으로 생각했는데 2억 생각하고 그냥 낙찰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2억이 아니야. 보증금이 하나도 없어. 무상 임대차야. 아니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단랑 전입일만 나와 있고, 그죠? 보증금도 얼마인지 모르고 확정일자도 없고, 그죠? 배당 요구도 안 했어. 그러면 보증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이거 무서워해야 돼요. 무서워하지만 요것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그 케이스가 한 10몇 가지가 되거든요. 그걸 케이스를 제가 지금까지 한 10몇 년 동안 누적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 공개는 안 해요. 교재는 다 있는데 다 공개는 안 하고 일부만 몇 개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와 비슷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토지 별도 등기와 임차인. 아시죠? 토지 별도 등기에 있는 건물에 임차인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 별도 등기자는 토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당을 받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것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712강 참고, 제 블루오션 교재 712강 참조하시면 되고요. 많아요, 또 여러분들. 임차인이자 전세권자의 권리. 그러니까 뭐 전세권자이기도 하고 임차권자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다 아시죠? 그죠? 대부분 판례가 다 있으니까. 임차인과 신탁등기. 그죠? 신탁등기가 돼 있는 임차인. 그죠? 이런 것들이 공매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것도 제가 옛날에 다 방송했던 거 있고. 법정지상권과 임차인. 아시죠? 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쭉 훑어보는 시간이에요. 제가 앞으로 강의 쭉 이거 끝나고 바로 문제를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과 임차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유치권과 임차인이 뭐 사용수익이냐 무상의 사용대차냐 아니면 임대를 했냐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유치권과 임차인이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분양자의 지위와 임차인의 관계. 수분양자, 제가 참 이거 또 오타났네. 잠시만요. 수분양자의 지위와 임차인의 관계.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아실란가 모르겠네. 그죠? 임차인의 대의변제. 아시죠? 임차인의 대의변제 하면 나는 꽝 될 수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임차인이 딱 최선순위 저당권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딱 변제를 해버렸어. 나는 뭐야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채무자의 배우자, 가족은 임차인 될 수 있나? 부부간에는 안 되고, 그죠? 가족 친지간에는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부부간에 되어 있잖아요. 원칙은 인정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혼하면요 그 순간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최선순위 저당권보다는 후순위가 되는 거거든요. 아예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경매 낙찰을 받고 80%가 낙찰을 받고 1년 3, 4년 안에 안 나온다니까, 경매 시장이에요. 또 그러다가 이제 머리 쑥 내밀고 또 이제 조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다행이지만 떨어지면 4, 5년 5, 6년 걸려요. 그래 안 나와요. 부동산 경매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패자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승자들은 끝까지 살아남는데 패자들은 항상 주식에서도 하지 마. 경매도 하지 마. 그래요. 그럼 뭐래? 대한민국에서 경매, 주식, 채권, 뭐 코인, 뭐 몇 가지 빼면 투자처가 어디 있습니까? 코인도 뭐 주식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1차 경매, 2차 경매 이건 아시죠? 그 다음에 임차인과 당해세. 여러분들 요거 임차인과 당해세는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만 주의를 요하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한도 증액 내용이 있어요. 그죠? 상가 건물에서,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이 뭐냐면 2015년 5월 13일 이후에는 선순위라고 한다면 저당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저당권이 2015년 5월 13일 이후라고 한다면, 또 그보다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고 한다면 보증금이 옛날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무한대입니다. 선순위 같은 경우는 다 보장해줘야 돼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임차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나, 무허가 불법 건축물의 임차인도 받을 수 있나, 이제 그런 내용들. 뭐 여기 22번까지만 읽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 실제 본 강의가 아닌데도요. 그죠? 이런 얘기들 처음 들은 게 아니라 다 들어봤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정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된 게 없으니까 결국에 딱 내가 물건을 분석하려고 그래. 그럼 어디 자료 찾고 막 여기 찾고 저리 찾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야. 온 방이 그냥 문서로 가득 차버려.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항상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 차지권이죠. 임차인의 대항력. 요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차지권과 임차인의 대항력도 아주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이거하고 더불어서 뭡니까? 지상권과 임차인의 대항력도 있죠. 지상권과 임차인의 대항력. 그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의 경매와 임차인. 아시죠? 그 다음에 체육시설과 임차인. 그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체육시설 어떤 경매와 임차인. 체육시설 종류가 많습니다. 한 30 몇 가지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최근 794강에서 강의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시 임차인의 부담 여부.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부담해야 되나 내가 부담해야 되나, 이제 그런 문제들. 그죠? 그런 경우도 다 달랍니다. 원칙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제목만 읽는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임차인의 영업승계와 위반건축물 관계. 그 다음에 농지의 임차인. 농지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농지도요. 임대차예요. 원칙은, 그죠? 원칙은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농지는 임대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인삼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야, 나 농지 좀 빌려줘. 그렇게 다 무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계약서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유효냐 무효냐 어떤 그런 것들. 자, 우리가 경매 낙찰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유, 반절도 안 읽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네.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후에 후순위 소액 임차인과 배당. 경매 기입 등기가 됐어. 그럼 그 이전에 소액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최우선 변제를 다 받을 수 있죠. 그죠? 최우선적으로 우선 변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는 못 받는 거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죠? 조금 이따 문제 낼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기대 안 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이따 문제 내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1억이 아니라 2억, 3억도 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임대차, 전세권 및 전입자의 대항력.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 토지만 낙찰 시 임차인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그 다음에 임차인, 임차권, 차지권, 토지 임대차, 이건 제가 종합 정리한 게 있으니까 기본교재나 불러오신 게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임차인의 원상 복구 범위가 어떻게 되냐. 내가 예를 들어 또 어떤 음식점을 하러 들어갔어. 음식점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존에도 음식점을 하고 있었어. 그럼 내가 이걸 나중에 이제 나갈 때, 몇 년 후에 나갈 때 이걸 원상복구 범위를 처음에 건물이 세워졌을 때 그 상태로 해야 되냐, 아니면 이 음식점을 하고 있던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인수받았던 그 상태가 원상회복이냐, 이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경매로 그런 물건 낙찰 받았어. 임차인이 있어. 그죠? 임대차 계속 하고 싶어 해. 그럼 나중에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임차인. 그죠? 외국인에 대한 임차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임대차 여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있죠? 이건 당연히. 그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38번. 가등기와 임차인의 점유. 그 다음에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과 임차인. 그죠? 그 다음에 가처분과 임차인의 대항력.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처분과 임차인의 대항력. 여러분들 없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가처분과 처음 듣는 얘기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임차인과 관련된 대항력만 해도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50가지라고 하는데 50가지가 넘어요. 한 60가지, 70가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세분화시키면 한 100가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맨날 이거 2, 3년, 3, 4년 학원 다니다가 종친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분석해보지도 못하고 낙찰도 하나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토지공법 제가 강의하는 거 한 1강부터 한 800강까지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경매 고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매를 하는 단계가 처음에는 뭐 민법, 대항력, 뭐 권리분석 그거부터 배우잖아요. 한 5,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민법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찰 몇 번 들어갔다가 아파트 들어갔다가 실패해서 또 낙찰 받고 이제 사라져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러다가 4, 5년 지나면 이게 아닌가벼. 토지공법으로 넘어오죠. 제가 강의하는 거 요거. 토지공법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안 풀리는 부분이 있어. 요것은 이제 불로소형 계제에 있는 거고요. 안 풀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풀려요. 다 풀려요. 풀리게 돼 있다니까. 대한민국은. 부동산 경매는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가요. 보통 이 단계가 오기까지는 2, 3년, 3, 4년 정도 헤매죠. 사람들이. 여기 단계에서 학원이나 권리분석이나 이런 임차인이라든가 민법이나 여기서 헤매요. 근데 이게 정복하고 나면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요거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처럼.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임차인의 무상거주 확인서. 여러분들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대항력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건물주야. 근데 은행 대출을 받아야 돼. 임차인이 있어. 야, 내가 대출을 좀 받아야 되니까 잠시만 며칠간만 무상 임대차 각서를 하나 써달라고 써줄 수 있냐. 그래서 써줬어 그냥. 그러면 이 임차인은 진정한 임차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런 경우도 이게 무효냐? 무효예요? 무효입니까? 무효라고 하시는 분 여기는 뭐 제 혼자 강의하는 거니까 손들 수가 없구나. 무효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가족 부부 이게 두 번 있네. 그 다음에 이혼한 부부의 대항력 그거요. 그죠? 세대합과 임차인의 세대주인 경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지권 미등기도 내 거다? 요거 여기 왜 나있지? 요거 대지권 미등기도 내 거예요 여러분. 그죠? 대지권 미등기 제가 국내 이것도 최초로 방송한 거죠. 제가 이거 방송하니까 제가 1년 전에 방송했어요 여러분. 이거 711강에서 아니 8개월 전인가 6개월 전인가 이것도요. 얼마 전에 6개월 전. 그 다음에 그 한 달, 두 달 지나더만요. 너도 나도 다 개나 소나 지금 다 방송하고 있어요 이거요. 아닌가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시간의 흐름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은 누가 거짓말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제가 이제 그런 것들 항상 먼저 저도 보는 습관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제 구독자분들 또 아니면 제 이제 교재 구매하신 분들 자료 빨리 보내달라고 요 부분 제가 다 보내드리죠. 난리가 났습니다. 요거 그랬더니 뭐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따라하고 난리들이에요. 뭐 이거 대지권 미등기가 뭐 몇십억 벌 수 있네.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이제는요. 이제는 그죠? 저는 솔직히 장단컨대 저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법조문이라든가 이런 걸 읽고 판례 같은 거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빨리빨리 좀 뜯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몇 가지 나와 있고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주소 기재 오류 다가구용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주소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의 주소가 기입이 잘못됐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신축 건물에 그런 게 많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부분들. 자, 제가 앞으로 강의할 내용들이 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제가 얘기할 부분들은 문제 낸다고 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낸다고 했잖아요. 자, 이 물건인데요. 이 물건이 19%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19%, 20%의 낙찰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제가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20%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20%에.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왜 이렇게 20%까지 떨어졌는데도 아무도 미납을 3번인가 했어요. 미납을 3번 했다고. 미납을 3번 했다고. 3번 맞나? 3번. 3번 했는데 왜 20%대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대박을 이뤘는지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답을 알려드렸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술도 안 먹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판례 제가 다 가렸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뭐 제 교재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를. 자, 문제 들어갑니다. 설명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런 물건들 수두룩해요. 수두룩하다고. 그냥 골라 잡으면 된다고, 골라 잡으면 된다고. 모르니까 이렇게 20%씩 막 3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것을 비교 분석할 때는 판례하고 같이 비교 분석을 해야 돼요. 판례가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이거 판례는 절대 없습니다.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해요. 여러분 이거 판례 제가 다 가려놨기 때문에. 그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제가 해드려 볼게요. 이걸 참 제가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제가 드디어 임차권을 한번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보증금 미상인, 선순위 임차인을 구별하는 방법들, 찾아내는 방법들, 진성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밑에 쭉 자료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등기부부터 빌고해서 다 이렇게 지금 몇 개야? 7개를 지금 제가 자료 정리를 해놨어요. 이것만 알도 여러분 선순위 보증금 미상인 그런 사람들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말이 좀 딴 데로 갔는데 자, 문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빨리 올라가라. 자, 타이틀이 뭐냐면 선순위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은 신용보증회사는 대항력이 있을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만 하면 모르죠,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판례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는 게 맞는데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 또 처음이니까 막 헷갈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친절한 또 누굽니까? 박영춘 아닙니까? 성질은 좀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제가 친절해요. 저희 가게 저랑 술 한잔 먹으면 제가 엄청 친절합니다. 술 한잔 먹은 사람은 꼭 2번, 3번 꼭 먹고 싶다고 해요. 근데 제가 술이 좀 약해서 술자리를 자주 못 갔습니다. 제가 좀 많이 거절하는 편인데, 그래서 좀 저도 안타깝긴 해요. 제가 모든 분들하고 다 그래 술자리를 가지면 저 죽어요. 그냥 죽어.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임대인이 있어요. 임대인이 건물주죠. 그죠? 자, 아파트라고 합시다, 이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제 딴소리 안 할게, 제가. 자, 아파트야. 아파트 임대인이 있어. 그리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이 임대인과 임차인은 2016년 7월 25일 날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보증금 1000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그 임차인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돈을 임대인한테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을 딱 알아보니까 은행에서 내가 너를 못 믿겠으니 임차인 너를 네 신용도 뭐 진짜 뭐 신용 점수도 한 뭐 100점밖에 200점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못 믿으니까 너 그러면 신용보증회사에서 그죠? 신용보증 계약서를 체결해서 나한테 제출해라.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용보증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은행에다가 신용보증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이 신용보증계약서를요. 그죠? 제출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 상태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당연히 그러면 은행은 통장으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출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질권을 설정했겠죠. 그죠? 통장에 질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권 설정한 것은 현재는 은행이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임차인은 따박따박 이제 빚을 갚아야 돼. 은행에다가 빚을 갚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2010 같은 연도 7월 달에 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소유권 이전 매매 계약을 해요. 소유권 이전 매매 계약을 해요. 자, 근데 이 매매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 매매 계약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임차인이었던 사람이 결국에는 건물주가 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돈이 없으니까, 또 임대인도 돈이 없으니까, 야, 네가 여기에 1,000만 원 보증금 맡긴 거 이제 매매 대금은 예를 들어 1,100만 원으로 합시다. 1,200만 원으로 합시다. 1,200만 원. 네가 나한테 맡긴 임대차 보증금을, 그죠? 상계하고 나한테 200만 원만 더 줘라. 매매 대금이 이제 1,200만 원이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12억이 될 수도 있고 뭐 얼마가 더 될 수도 있겠죠. 자, 200만 원만 더 주고 이 임대차 보증금 나머지는 상계하자. 그죠? 그러면 뭡니까? 원래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맺었던 이 계약은,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 거죠. 맞잖아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맺었던 이 계약은 해지된 거잖아요. 왜? 서로 상계 처리했으니까. 임차인이 200만 원을 더 주고 이 건물을 샀으니까. 그리고 요 1,000만 원은 나머지 그 매매 대금에서 상계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임대차 계약은 이 D라는 사람하고 이 C라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거죠. 그러죠. 그런데 그 후에 이 임차인이 은행에다 돈을 잘 안 갚아. 뭐 여기 보증금 200 더 매매 대금 200만 더 주이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 임차인이 은행에다 돈을 잘 안 갚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할 거 아닙니까? 야, 빨리 갚아. 아니면 신용보증회사가 보증을 썼으니까 신용보증회사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신용보증회사가, 그죠? 이 사람이 보증을 썼으니까, 임차인의 보증을 썼으니까 신용보증회사가 대신 돈을 갚고, 그죠? 대신 돈을 받고 여기 은행이 갖고 있던 이 채권 있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설정한 질권. 그죠? 그러니까 임대차 반환 채권을 양도받은 거지, 이제 신용보증회사가. 그죠? 그러면 이 채권은 누구한테 와 있는 겁니까? 신용보증회사에 와 있는 거죠. 그죠? 신용보증회사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용보증회사가 이 임차인을 대위해서 어차피 이제 이 계약서는 신용보증회사에 와 있으니까 신용보증회사가 이 C를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임차인은 최선순위잖아. 그죠? 임대차 계약은 최선순위잖아요. 다시 한번. 자, 어차피 임대차 계약,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하려면, 이때 이제 그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임대차 계약서를 이 신용보증회사가 갖고 있으니까, 그죠? 어차피 그럼 이때로 소급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임대차 계약서가 소급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서 소급해서 올라가고 채권은 지금 그러면 신용보증회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는 이미 계약이 해지됐잖아요. 해지됐죠. 그렇죠?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럼 뭐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자, 여기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합시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그죠? 등기명령을 이 임차인을 대위해서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 날짜로 소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또 어디서 발생됐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죠? 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 걸로 보잖아요. 해지된 걸로. 그죠?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 걸로 보죠. 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그 물건이
20%까지 쭉 떨어진 거예요. 그죠? 20%까지 쭉 떨어진 거예요. 왜? 이때로 소급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문제. 좀 설명이 길었지만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을 길게 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 그러면 이 신용보증회사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대항력이 없을까요?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대항력이 없다면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죠.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이 신용보증회사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 없습니다. 대항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물권 명세서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라고 돼 있겠죠. 당연히 코멘트 해줬겠죠. 그런데 이것은 대법원 판례나 그 다음에 최근에 소송한 내용들이 있어요. 몇 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발췌했거든요. 자, 임대차 계약은 그죠? 이 매매 어떻게 보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처음에는 임대차 관계였다가 그 다음에 매매를 통해서 임차인이 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 임대차 보증금은 혼동으로 소멸되는 게 맞죠. 원칙은요. 혼동으로 소멸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민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혼동으로 소멸되는 건 맞지만 이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 절차적으로 해줄게요. 이 채권이 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이든 채권이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법에 따르자면 이 채권도 임대차 계약도 소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아야 되니까 대항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대항력이 있어야 되잖아. 제3자의 목적이 권리의 목적이 된 거잖아. 신용보증회사의 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 법원의 판례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이 임차인, 그러니까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매매했던 물건 여러분들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1년에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는 임대차 계약 앞에 딱 등기가 돼 있으니까 앞에 딱 매각물권 명세서에도 임대차 계약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라고 딱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서하고 임차인하고는 동일이냐? 그리고 민법에 나와 있듯이 채권이 제3자의 목적이 되는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그죠? 그런데 대부분 판례에는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대박이 나온다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 이런 데 대박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항력 없습니다. 또 이거 또 이거 방송 또 막 하겠네 사람들 또 나 진짜 또 내가 이런 것까지 다 물론 이제 아까 그 50가지 중에서도 비밀들이 많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교재는 제가 웬만큼 실어놨거든요. 교재는 웬만큼 실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히 안 읽어서 못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대항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요. 결론이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자 맞춘 사람들은 제 강의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틀린 사람들은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자, 선순위 이제 임차인 저기 찾아가는 방법도 이렇게 있어요. 이제 보증금 미상인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문제. 요것은 제가 일전에 많이 문제 냈다고 그랬죠? 자, 요건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방송한 거예요. 요 부분은요. 대한민국 최초로 방송한 거니까 진짜 제 방송하고 따라하는 사람들, 따라쟁이들 좀 하지 마세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대지권 미등기, 요것은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방송했어요. 근데 진짜 좀 유명하신 분들도 제 거 따라하는데 진짜 창피하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민법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민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은 자주 읽어요. 판례는 자주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지권 미등기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등기 이후에 임차한, 이것은 제가 제2의 빌라왕 탄생 예고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방송한 게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대지권 미등기는 대법원 판례 따끈따끈한 2023년 판례 얘기하면서 대지권도 내 거다, 공짜로 가져올 수 있다, 여러분들 학원에 잘못 배웠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전데, 또 오늘 것도 아까 얘기하니까 또 따라하는 사람들 많을 건데, 어쨌든 제가 이 선순위 임대차 등기 후에 이거 요구하고 대주권 미등기 좀 방송하신 분들, 제 거 보고 방송하신 분들, 좀 창피한지 아세요 좀 제발. 자기 거냥 마냥 자기가 처음으로 공개한 것 마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방송하고 석 달인가 넉 달이가 다 방송하더라고요. 어디선가 얘기 들었겠죠.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도 항상 이렇게 대법원 판례 나오는 것들 한번 이렇게 좀 유심히 관심 있게 보세요. 자, 요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선순위 이게 지상권이 여기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건물주가 돈을 안 주니까 임차권 명령, 등기 명령을 하고 태그를 했어. 근데 이제 태그를 했으니까 집이 깨끗이 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이제 여기서 뭐 또 사람을, 임차인을 넣으려고 이 집에다가 임차인을 또 넣었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잖아요. 같은 호수예요. 같은 호수. 얘 300이로면 301호, 200이로면 201호, 같은 호수. 요건 제가 방송했으니까 다 알 거죠. 이 사람은 대항력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만약에 또 한 명 들어왔다, 이 사람도 대항력 있어요. 이게 바로 제2의 빌라왕 탄생. 100분의 1까지 떨어진 물건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1년 전부터 경고했죠. 이런 거요. 진짜 1년 전부터 경고했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이 사람은 대항력은 있습니다. 대항력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 물건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10분의 1로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또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요것도 10분의 1로 빠진 겁니다. 임차인이 2명 있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자예요. 임차권 등기하고 그 외에 또 사람이 들어온 거죠. 그죠? 바로 들어온 거예요. 임차권 등기하고 바로 사람이 들어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5억짜리가 1억 5천짜리가 130만원까지 100분의 1 토막 났네. 그죠? 10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아시죠?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이 50가지 중에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나머지는 제 다 교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고, 이 50가지를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내일은 이제 아까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 요것만 해드릴게요. 요것만. 그 나머지는 제 교재, 블루오션 교재 다 있는 것들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여기 다 뭐 717강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712강 뭐 이거 기본 교재 465에서 467 참고해라. 그다음에 뭐 728에서 729강 참고해라. 뭐 이렇게 제가 다, 그다음에 687강 참고해라.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정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에 대해서 제가 할 거고요. 왜 그러냐면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몰라. 예를 들어서 전입일자가 딱 찍혔어. 전입일자가 있고, 그죠? 확정일자, 그 다음에 배당요구. 전입일자는 뭐 2001년 1월 1일이야. 근데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요구도 안 했어. 여러분, 이런 경우는 집행관이 집에 딱 갔을 때,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보자고. 우리 집행관이 집으로 딱 갔을 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서로 만났다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양반이 자신이 있다면 패문부제로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만나. 지가 진짜 신성 임차인이라면.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확정일자도 없고, 그죠? 계약서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갖다가 지가 배당료를 법원에다 해? 배당료를 법원에다 해? 만약에 이게 나중에 이제 뒤집어 까놓고 이 사람이 진짜 거짓말이다 이게. 그럼 뭡니까? 사문서 위조, 경매 방해죄로 고발당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주 죄질이 무거운 거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야 낙찰자 네가 밝혀내 그런 거예요. 배당 요구도 안 하고 확정일자도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20년 30년 전에도 그죠? 확정일자라는 사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있었습니까 여러분? 확정일자라는 제도 모르는 사람 있었어요? 옆집 강아지 빼놓고는 다 알아요. 그죠? 이렇게 만약에 지가 진짜 임차인이라면요 이 권리신고 다 합니다. 물론 까먹고 또는 시기를 놓쳐서 또는 너무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 빼놓고는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등기부에 다 나와 있어요.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 제가 해드린다고 했죠.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제가 아까 열 몇 가지인 줄 알았더니 7가지밖에 정리가 안 됐네. 여기서부터 해서 쭉 이렇게 7가지 쭉 내용 많지요 여러분들. 내용 많아요. 이렇게 요것만 알아도 정말 여러분들 경매에서 7가지 여기 10 이제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 7가지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진짜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이 이놈이 가짜인지 이 사람이 진짜인지를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알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것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아까 이제 했던 거 그죠? 아까 했던 거 제가 문제 냈던 거 그걸 해드릴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 찾아낸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내는 방법들 그런 것들까지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죠? 오늘 제가 좀 이거 종합적으로 이 50몇 가지 길죠 여러분들 이거 어딨냐 이 50몇 가지 읽는데도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죠. 50몇 가지 읽는데도 그러니까 임대차와 관련된 대항력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 배우려고 한두 개 배우려고 서너 개 배우려고 학원 가잖아. 그 시간 낭비 얼마나 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가서 또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 차라리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박영춘 교재 사면 그죠? 5개월 6개월이면 경매 독파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인생 짧은 거예요. 인생 짧은 건데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